안녕하세요, 바드입니다. 2022년 2월 7일 월요일자 달라스 뉴스를 간단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한파가 덮친 이후로 확실히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최고 화씨 56도, 최저 화씨 35도로 나와 있는데요. 밑에 보시면 화요일 날은 최고 69도, 금요일 날은 최고 72도로 언제 눈이 내렸다는 듯이 날씨가 완전히 풀리게 됩니다. 바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눈이 꽁꽁 얼어붙어서 학교랑 관공서가 다 문을 닫았는데요. 며칠 있다가 72도까지 올라가니까 정말 온도차가 굉장히 심한데요. 그리고 일교차 역시 심하니까요. 몸이 적응되는데 조금 힘들 수가 있으니까요. 건강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곳곳에 2만여 가정이 정전 사태가 있었지만 일시적인 것이었고요. 2021년에 400만 가구가 정전을 당한 것보다는 훨씬 더 적은 피해였기 때문에 이번 한파는 비교적 무난히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3월 초에 텍사스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렉 에봇 주지사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텍사스에 있는 파워 시스템은 아직까지 보완할 점이 많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미국의 전력 공급 시스템은 서쪽, 동쪽, 그리고 텍사스만 혼자서 뚝 떨어져 있는데요. 다른 주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은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을지는 모르는데요. 작년과 같이 비상사태가 왔을 때는 완전히 고립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게 될지 조금 더 장기적인 시점으로 솔루션을 가져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022년 3월 예비 선거 후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달라스 모닝뉴스의 글인데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소식을 전달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건 달라스뿐만이 이야기는 사실 아닙니다. 병원에 일손이 모자라서 expensive travelers, 조금 더 시급이 높은 트래블 널스, 여행 간호사에 많은 병원들이 의존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2년 넘게 지속된 팬데믹으로 인해서 곳곳의 산업에서 일손이 많이 부족한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일손이 부족한 부분이 바로 의료 계통이 되겠습니다. 인디드 자료에 따르면요. 텍사스에 있는 트래블 널스의 평균 연봉이 11만 5천 달러고 그럽니다. 이에 반해서 2020년 5월 자료에 따르면은 풀타임 널스, 병원에서 일하는 풀타임 레지스터 널스 같은 경우에는요. 7만 6,800달러라고 그러는데요. 한눈에 봐도 연봉 차이, 갭이 굉장히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풀타임 널스들이 트래블 널스와 비교를 하게 되고 이직을 하거나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병원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다시 에이전시를 통해서 트래블 널스를 고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다시 풀타임 널스가 부족해지고 트래블 널스를 고용하면서 이런 사이클이 지속돼서 반복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 물가가 많이 올라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널스뿐만 아니라 다른 팬데믹 기간에 몸살이지 않고 열심히 일한 그런 분들에게도 이런 특별 수당이나 봉급이 많이 올라서 그 노력과 수고를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경제 관련 기사에서 크게 보도된 자료가 되겠는데요. 프론티어 에어라인과 스피릿 에어라인, 이 두 항공사가 합병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프론티어와 스피릿은 저가 항공인데요. 저가 항공 중에서도 어느 정도 규모가 꽤 큰 이 항공사가 되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프론티어 에어라인과 스피릿 에어라인이 텍사스에 있는 공항을 이용한 것, DFW, 휴스턴, 샌안토니오 등의 공항을 다 포함한 것이 되겠죠. 거의 2만 2천여 건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볼륨이 되겠는데요. 이 두 회사가 합병하게 됨으로써 미국에서는 다섯 번째로 큰 항공사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1위가 어메리칸 에어라인, 2위가 델타, 3위가 사우스웨스트, 4위가 유나이티드가 되겠는데요. 이 두 회사가 합병하고 나서 이름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는데요. 규모로 봐서는 5위로 바로 수직 상승하게 되고요. 운영 구조 자체는 프론티어가 51.5%를 가져가고 스피릿이 48.5%를 가져가게 됩니다. 저도 처음에 뉴스를 봤을 때는 규모 자체는 스피릿 에어라인이 조금 더 컸기 때문에 스피릿이 주도권을 가져가는 것으로 생각했는데요. 프론티어가 이 주도권을 가져가기로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 스피릿 에어라인 주식을 갖게 된 사람들은요, 스피릿 주식 한 주당 1.9개의 프론티어 주식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한 주당 2.16달러의 캐시를 가지게 된다고 그럽니다. 개인마다 경험은 조금씩 다르겠지만요. 아무래도 프론티어와 스피릿이 저가 항공이기 때문에 서비스 자체는 다른 에어라인보다 조금 떨어지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 저가 항공 두 개가 합병을 함으로써 가격은 올려버리고요. 서비스는 그대로 남아있을까봐 조금 더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올해 하반기에 합병이 진행되면서부터 조금 더 윤곽이 더 드러날 것으로 보이니까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스피릿 에어라인은 어떻게 별로 이용해 볼 기회가 없었는데요. 프론티어 같은 경우는 확실히 아메리칸 에어라인에 비해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나와서 종종 이용하곤 했었습니다. 다음은 간단한 부동산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텍사스 내에 어디 있는 도시나 상관없이 지금 집 가격이 미쳐 돌아가고 있는데요. 팬데믹 터지고 나서 집값이 비싸다고 해서 사신 분들은 그나마 싸게 산 것이고요. 작년 2021년에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고 사신 분들은 그분도 그나마 싸게 구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은 2021년 12월 날짜로 달라스 홈 가격이 되겠는데요. 평균 가격은 29만 3천 달러로 나옵니다. 여기서 달라스로 한 것은요, DFW를 포함한 게 아니라 순수하게 이 달라스 시티 내로 들어가는 곳만 하는 것이니까 실제 한인분들이 많이 사는 지역은 아닌데요. 가격 자체는 29만 달러로 좀 낮아 보일지는 몰라도 실제 가격 자체는 작년 비해서 1년 만에 20%가 올라간 가격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싼 집이나 비싼 집을 제외한 평균적인 가격이 되겠는데요. 그렇다면 한인분들이 많이 사시는 캐롤튼 지역 홈 밸류를 보겠습니다. 진로우에서 가져온 데이터가 되겠고요. 평균 가격은 38만 달러 정도로 나오는데 이 가격 자체는 더 많이 올랐습니다. 24%가 2020년 12월에서 2021년 12월까지 1년 만에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래프를 보시면은 집 가격이 너무 올라가고 금리 역시 올라가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올라가는 폭이 조금은 줄어들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집을 사려고 준비하셨던 분들은 집 찾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거 보면서 굉장히 숫자가 귀엽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계시죠? 프리스코 가격 보겠습니다. 프리스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균 가격이 60만 달러가 되겠고요. 작년 대비하여서 33%가 올라간 가격이 되겠습니다. 집값의 3분의 1이 그대로 올라 버렸다는 것인데요. 확실히 프리스코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가 좀 더 늦게 개발됐기 때문에 조금 더 모던하고요. 달라스 놀스 톨웨이 기준으로 여러 가지 회사도 많기 때문에 그만큼 디맨드가 높습니다. 사실 지금 프리스코도 거의 꽉 찬 상태죠. 그래서 집을 구하시는 분들은 더 북쪽으로 가시거나 다른 쪽으로 가셔야 되는데요. 집 가격이 올라가는 것 자체는 그 속도가 조금 늦춰지더라도 가격 자체는 계속해서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집을 구해야 되는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지만요. 집에서 계속 살고 있는 분들도 높아진 집값 때문에 재산세를 더 많이 내야 되는데요. 텍사스 경우에는 재산세를 어필해서 낮출 수가 있으니까요. 이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잘 대처하면 좋겠습니다. 2022년 2월 7일 월요일 날짜 미국 주식시장 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테슬라, 아마존, 페이스북 등의 큰 회사의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끝나서요. 변동폭은 어느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0.30%가 떨어져서 약보합이 되겠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은 2021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서 굉장히 좋은 성적이 나왔는데요. 2022년도는 그만큼 변동성이 많다고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니까요. 투자를 하시는 분이나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비상시에 쓸 수 있을 캐시는 여유 있게 준비를 해 두시고요. 남는 돈으로는 너무 무리하게 투자하지 마시고요. 그 기간을 쪼개서 조금씩 분산 투자,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을 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이번 해에는 조금 더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회복을 했다고 하나 연초 대비해서 아직까지 많이 떨어진 마이너스 상태인데요. 꾸준히 회복을 하여서 이제 최근에 투자하신 분들도 플러스가 찍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고 이번 주에 특히 좋은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바람도 쐬시고 산책도 하면서 기분 좋게 일주일을 시작하시고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